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나를 떠나갑니다. 내 평생의 과제이자 선물이었던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외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도 나이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의 외로움도 막막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혹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이 혼자 있음에도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은퇴 후에 삶이 걱정되고 중년의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2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1순위로 두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가 자초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한다. 현대인은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며 혼자의 시간을 갖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의 집착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이 빨리 닿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 첫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지우개로 지우듯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있게 대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기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후회와 미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혼자인 순간에 내 사람이 찾아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만 물들어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건강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에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나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